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계 경제 시장의 추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중국의 두 번째로 큰 부동산 회사 헝다그룹의 파산설 때문에 굉장히 아시아 시장이 어수선했습니다. 빚이 350조 원이나 되는데 유동성 위기에 몰렸다는 것입니다. 연휴가 끝난 뒤 22일 날 하나로 이자 425억 원을 지불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불안감이 다소 완화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에는 헝다그룹이 달러채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다는 기사가 뜨면서 세계 투자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헝다그룹 때문에 한국 코스피 주가는요, 연휴 후에 새로 열렸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헝다그룹이 속한 홍콩 항생지수 차트는요, 연초 대비 현재까지의 주가인데 굉장히 많이 빠졌죠. 특별히 항다 사태가 일어났던 9월 달에 굉장히 많이 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종합 지수는요, 그렇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9월 달에도 오히려 올라갔다가 잠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헝다그룹 파산설 때문에 우리 원화가 달러 대비해서 약세로, 그래서 9월 달 들어서 굉장히 환율이 높이 치솟았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지금 1년 차트인데요, 중국 위안화는 계속 강세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요, 우리 원화는 작년 12월 달에 1달러당 1083원을 기록한 후에 지금 계속 오르고 있죠. 거의 1200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9월 22일 날 미국 시간으로 FOMC 회의가 열렸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기준금리는 그냥 그대로 동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작한다는 말은 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제 개선이 지속되면 테이퍼링이 조만간 타당해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내년 중순에 마무리되는 점진적인 테이퍼링 해서, 테이퍼링이 언제 시작한다는 말은 하지는 않았지만 내년 중순에는 마무리될 거라는 말은 했어요. 그리고 델타 변이 확산으로 GDP 증가율 전망치를 7%에서 5.9%로 조금 하향시켰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놨는데요,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은 6월 회의에서 3.4% 올해 예상했는데요, 그것을 4.2%로 꽤 많이 올렸죠.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물가 상승률은 2.3%, 그 다음에는 2.2%가 될 거라고 예측치를 내놨습니다. 이 3.4%에서 4.2%로 약 3개월 만에 이렇게 올린 것은 현재 인플레이션율이 굉장히 심하다는 뜻입니다. 실업률 전망치는요, 4분기가 4.8%, 6월 달에는 4.5%로 전망했었거든요. 실업률도 약간 올라가는 걸로 상향했고요. 내년도 실업률은 3.8%, 내후년에는 3.5%, 미국은 약 한 4% 정도면 완전 고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업률은 굉장히 양호한 수치를 내년 내후년에는 보일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점도표, 점을 찍는 표인데요, 금리 인상을 언제 할 거냐는 질문에 총 위원이 18명인데 6월 달에는 7명이 내년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표에 점을 찍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9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2명이 더 내년에는 이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발표했죠. 그렇기 때문에 총 위원 18명 중에 과반수가 내년에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요, 아마도 11월 또는 12월에 테이퍼링, 자금 지원 축소죠, 테이퍼링을 시작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고요. 그리고 내년 중순에는 마무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월은 기자회견에서 약간 완화적인 그런 발언을 했어요. 필요하다면 테이퍼링을 좀 더 기다릴 수 있다, 이런 발언도 했고요. 테이퍼링 시작이 곧 금리 인상 시작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해서, 테이퍼링이 시작됐다고 해서 바로 금리가 인상될 거라는 그런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FOMC 당일날 S&P 500 미국 주가 지수인데요, 0.5%나 올랐죠. 그러니까 시장은 FOMC 회의에 대해서 만족하고 안심했다는 뜻입니다. 3일째 되는 날은 헝다그룹이 미국채 달러 이자 지급을
하지 못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못했죠.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미 주가가 FOMC 회의 이후에 안정적인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year to date인데요. 24일 기준으로 볼 때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무려 S&P 500 지수는 20%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굉장히 견고하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24일 날 뉴욕 증시는 헝다 불안과 연방정부가 지금 9월 말까지 예산을 통과하지 않으면 셧다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에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국 코스피 지수는요, 연초부터 약 6%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굉장히 안 좋았죠. 한국 주가는 중국 시장에 특별히 헝다 그룹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전년 동월 대비 수출 증감률입니다. 4월부터 굉장히 높이 올라가서 5월에 정점을 찍고 그 증감률이 6월부터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다 8월에 지금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9월 달은 아직 통계가 9월 20일까지 밖에 나오지 않아서 20일 동안 비교를 했을 때 약 한 22, 3%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 증감률이 크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꺾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는 OECD에서 올해 한국 성장률을 5월 달에는 3.8%였는데 최근에 4%로 0.2% 상향했습니다. 여러 나라의 성장률을 수정했는데요. 일본은 하향했고요. 중국은 그냥 그대로 똑같이 했고 유로존은 상당히 많이 상향시켰죠. 그리고 미국은 약간 하향시키고 G20 약간 하향시키고 전 세계도 조금 하향시켰습니다. 그런 것 중에 유로존은 상당히 많이 상향시키고요. 한국도 어느 정도 상향시켰다는 점에서 OECD가 한국 경제의 성장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반도체하고 전자 쪽에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반도체 주식을 사느냐 파느냐에 따라서 우리 전체 주가 지수의 향방이 결정되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9월 들어서 반도체 전자 쪽 주식을 사고 있다는 것은 우리 한국 경제 시장에 굉장히 좋은 뉴스입니다. 한국 경제의 약점은 뭐니 해도 이 과도한 부채에 있죠. 가계나 기업의 부채가 약 4,300조 원이나 된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소비나 투자를 모두 지금 옥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죠. OECD 경제 선행 지수인데요. 빨간 것이 중국이죠. 코로나 때 급락했다가 다시 급상승했고요. 미국은 중국의 반 정도만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해서 지금 여기 위치에 와 있고요. 한국은 급락하지도 않고 코로나 위기를 잘 넘어가서 지금 계속 상승 중에 있죠. 경기 선행 지수가 미래의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를 잘 보여주는데 상당히 양호하다고 볼 수 있죠.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이나 미국의 제조업이 얼마나 호황인지 불황인지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좌지우지되죠. 지금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라고 하는데 이 지수가 월별로 봤을 때 50%면 중립이고요. 그거보다 이제 높으면 제조업 구매자들이 더 많은 물건을 사겠다는 의향을 갖고 있다는 뜻이고 그 아래면 덜 사겠다는 뜻입니다. 4, 5월 달에 굉장히 높았다가 그 이후로는 조금 낮아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0% 이상을 그리고 최근에는 다시 이것이 머리를 들고 있죠. 그래서 미국 제조업 쪽에서 계속 더 많은 물건을 사려고 하는 그 의향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수출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PMI 이 지수가 60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약간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이 앞으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서부 텍사스 원유 선물 가격인데요. 작년 3월달 코로나 사태 이후로 급락했다가 급등하고 있는데 이 원유 가격이 3, 4월에 어느 정도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있죠. 19년 중순부터 시작해서 최고점에 와 있죠. 원유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인플레가 지속되거나 인플레율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죠.
미국 2년 채권 이자율인데요. 이것이 한 달짜리 그래프입니다. 최근 한 주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자, 10년물 국채금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있죠. 지금 2년물, 10년물 미 국채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 말은 경제가 호황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좀 나쁘게 말하면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FOMC 회의 결과에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했죠.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율인데 6월만 해도 3.4%로 예상했는데 그것을 올해 4.2%로 이렇게 올렸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점점 심해지고 가속화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것이 좀 전에 보여드렸던 10년물 국채금리 상승, 그리고 2년물 국채금리 상승, 그리고 이제 유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이런 여러 그래프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만듭니다. 비트코인은요, 올 3월에 6만 달러까지 갔다가 7월에 3만 달러로 반토막이 났죠. 그랬다가 다시 최근에 8월, 9월 초에 5만 달러를 회복했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며칠 전에 중국 정부에서 아예 이 암호화폐 거래를 완전히 중지시켰습니다. 그런 영향에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중국의 헝다그룹 파산 여부로 아시아 시장이 상당히 어수선하죠. 거기에 비해서 미국 시장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FOMC 회의 결과 테이퍼링이 연말에 시작될 것이라는 것이 기정사실화됐고요. 그리고 아마 내년 중순쯤 완료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지금까지는 약 한 1년간 천천히 테이퍼링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훨씬 더 테이퍼링하는 시기도 빨라지고 기간도 축소됐죠. 그리고는 22년 말 또는 23년 초에 금리 인상할 거라는 예상을 지금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금리 인상 타이밍도 굉장히 빨라졌죠. 인플레이션을 미국의 경우에 3.4%에서 4.2%로 조정했죠.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듯이 그것이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의 원인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여러 지표를 볼 때 그럭저럭 잘 버티고 있다고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도한 부채는 문제죠.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사실 경제 정상화를 의미하죠. 이제 연준이 테이퍼링도 시작하고 일찍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그런 뉘앙스를 이번 회의에서 비쳤는데요. 과연 경제가 정상화되었는지 이것이 문제죠. 아니면 과도한 유동성의 공급에 의해서 지금 정상화된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인지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모르고요. 지나봐야 알죠. 그래서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를 마치면서 시편 4편 7절에서 8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참된 기쁨은 주님으로부터 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두셨다는 거죠. 그것은 어떤 물질적 풍요로움보다 더 큰 것이고요. 물질적 풍요로움으로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마 세상 사람들이겠죠?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주님께서 주신 기쁨은 더 크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이 믿음 가운데 우리는 평안히 누울 수도 있고 잘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를 시청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